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판에서는 라이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을 놓고 다투었던 오세훈과 나경원, 그리고 홍준표와 친윤 세력, 그리고 한동훈과 친윤 세력, 이런 라이벌 관계가 대표적입니다. 어떤 정치 지도자의 품격과 인성과 이런 것을 알려면 그런 라이벌 대결에서 패했을 때 패자가 승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홍준표와 한동훈이 너무나 차별이 됩니다. 홍준표는 대표적인 천격입니다. 한동훈은 대표적인 품격입니다. 이번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홍준표에게는 화장실 병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대표적인 정치인. 자, 그는 2017년, 8년 전 박근혜 탄핵 때 이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유세 때는 박근혜 출당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시체가 된 사람에게 등에 칼을 꽂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 패하고 그리고 본인이 당대표가 되니까 아주 당원 당규를 어겨가면서 강제적으로 박근혜를 출당시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시 유여해 여성 최고위원에게 주막집 주모라는 막말을 해대고 대통령 선거 때는 뭐 장인 영감탱이 이런 말을 해서 문재인과의 토론 내내 공격을 당했었죠. 이런 홍준표, 저는 뭐 여러 차례 하도 그 홍준표의 화장실 병에 관한 증거와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것을 보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참패를 하고 친윤계가 그 책임을 몽땅 다 한동훈에게 뒤집어 씌우고 한동훈과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대단히 악화가 되어 있으니까 아주 윤석열에게 달라붙었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관저에서 만찬을 하면서 뭐 여러 소식통들에 따르면 부부 이 만찬을 홍준표 측에서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뭐 몇 시간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윤에게 착 달라붙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아주 치열하게 맹렬하게 물어뜯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이제 무슨 뭐 총리를 원했다 이런 설들이 정치권에 나돌았었죠. 그렇게 윤에게 착 달라붙었다가 이번에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친윤계가 김문수를 도와주니까 자, 이 친윤계의 한독수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비열하고 더티한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어쨌거나 공작의 도구로 친윤계가 홍준표가 아니라 김문수를 선택한 것을 홍준표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신뢰를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물론 친윤계가 김문수한테도 엎어치기를 당했죠. 어쨌거나 그리고 나서 홍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말한 여러 가지 꼴을 보십시오. 본인이 정계 갈등의 늪에서 빠져나기 위해서 이제 뭐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정계 은퇴를 한다 뭐 이렇게 뭐 생쇼를 하더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롱거리로만 여겨졌던 국민의 짐이란 말이 그야말로 국민의 짐이 되어버렸구나. 내가 일이 될 줄 알고 미리 탈출했지만 뭐 XX 때문에 욕이에요. 욕. 당원들만 불쌍하게 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X라는 표현을 썼지만 욕을 해댔습니다. 또 한 놈이 한밤중 계엄으로 자폭하더니 두 놈이 한밤중 후보 약탈 교체로 파이널 자폭을 하는구나. 이 새끼들 미쳐도 좀 곱게 미쳐라. X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놈, 새끼, 뭐
윤석열을 가르쳐서 한 놈이라고 했습니다. 한 놈. 두 놈은 이제 쌍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홍준표를 놓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이 페이스북에 타고난 인성은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얘기했는데 본질을 짚은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면에 한동훈 하는 처신은 대단히 품격이 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많은 부분에서 생각이 다르다. 특히 계엄과 탄핵 문제에 관한 이 생각이 크게 다르다. 하지만 이 후보 교체, 이것은 당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분명하게 당시에 김문수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김문수 측에서 뭐 선대위원장 참여를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 한동훈은 경선 최종 후보 2위입니다. 그러니까 선대위에 참여하려면 선대위를 총괄 지휘하는 민주당의 윤여준처럼 총괄 상임선대위원장 이런 자리를 맡아서 선대위의 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원 오브 댐으로 와달라,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으려면 계엄이나 탄핵 문제에 대해서 180도 다른 김문수와 그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문수가 180도 바뀌어야 됩니다. 계엄을 옹호했던 것 내가 잘못이었다. 탄핵에 반대했던 것 내가 잘못이었다라고 정중하게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변신을 해야, 친윤계와 절연을 해야, 윤석열을 출당시키고 그리고 친윤계들을 선거 요직에서 전부 다 빼내야 한동훈이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과 순리에 따라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대충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원 오브 댐으로 선대위원장 자리를 하나 준다? 이거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이 전 대표는 점잖게 사양을 하면서 김문수의 180도 과감한 변신을 세 가지 요구 조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에 대한 신랄한 공격을 가함으로써 그는 김문수의 선거운동을 간접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 대통령 이재명이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완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법이라든가 또는 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 중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자기를 지지했던 조직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쪽으로 가버리고 있는데도 하와이에서 바다나 쳐다보고 골프나 치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그거를 즐기고 있습니다. 홍준표의 화장실병, 홍준표의 저품격. 그가 뭐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그러면 하와이에 가서 조용히 바닷가나 거닐고 본인이 대구시장 시절에 수해 때도 쳤던 골프, 그래서 다운권 징계 10개월을 받았던 그 골프, 본인이 끔찍하게 좋아하는 골프나 실컷 치면서 한국 정치권에서 손을 뗄 일이지, 자신이 먹었던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운물, 자신을 광역자치단체장 2번, 그리고 국회의원 3번, 대통령 후보 1번, 당대표 2번 시켜줬던 그 당에 대해서 침을 뱉는 저품격의 저질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준표의 화장실 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